안녕하세요. DF승입니다. 오늘은 임용고시에 대한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서 유아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블로그 Q&A에 달린 질문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만 제 채널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아교육과 진학을 고민하시는 고3 수험생 예비 선생님, 재학생 선생님, N수생 선생님, 또 유아교육 쪽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선생님, 경력이 아주 많으신 선배 선생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임용 공부 방법은 좀 뒤로 하고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창 임용 공부 중이신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선생님의 고민 사연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2년도 재수생으로 임용을 2번 치다가 진로 방황 후 현재는 직장 어린이집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쪽 직종에서는 임용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걸 현재 직월 담임을 하면서 너무나도 느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공립유치원 교사로서 현장 만족도가 궁금합니다. 공립유치원 대체교사도 해보았지만 한 반에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꼭 2~3명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고민인데 제가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임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듭니다. 임용에 합격해도 여전히 힘든 아이들은 있기에 현직 만족도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기사인지 헷갈릴 만큼 하루에 수백 장씩 사진을 찍을 때 가끔 현타가 오는데 공립유치원도 그런 체계인지 너무 궁금해요.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실제 느끼시는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다시 임용을 준비해야 할지 다른 직종으로 틀어야 할지 고민 중이라서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한 문장 한 문장 너무 공감되는 사연이었어요.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이 저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재학생 초수로 한번 시험을 쳤었어요. 재학생 초수가 붙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저는 정말 후회 없이 공부를 했거든요. 임용에만 올인하려고 조기 졸업을 했고 반년 정도는 본가에 살면서 공시관을 다녔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밥, 공부, 화장실 이거 3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떨어진 거죠. 저는 정말 후회 없이 공부를 해서 더는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임용을 다시 칠 마음은 그 당시에는 1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정말 진지하게 했었고요. 대학원을 들어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공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거면 교사나 기간제 교사나 어쨌든 다 똑같은 교사 아닌가? 그럼 굳이 그 고생을 또 해서 임용을 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립유치원은 거의 다 지원을 했었어요. 메일을 넣은 곳만 한 30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력이 없으니까 연락이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면접을 볼 기회도 안 주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유치원에서는 특수학급 지원자가 적은데 그쪽으로 지원해볼 생각이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특수학급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합격해서 공립 단설 유치원의 특수학급 방과 후 기간제 교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저의 직함인 특수학급, 기간제, 방과 후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우선은 말을 아끼고 공립유치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공립 단설 유치원의 일반 방과 후 교사, 그리고 특수 방과 후 교사, 특수 교육과정 교사, 공립 병설 유치원의 교육과정 교사, 방과 후 교사 이렇게 정말 여러 직함을 경험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립유치원 교사로서 현장 만족도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유치원 안에서의 만족도는 정말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대학교를 갓 졸업해서 경력도 별로 없고 임용 시험을 합격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임용고시 합격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선생님들께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계약제 방과 후 교사로도 있어봐서 그런지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방패막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기간제 선생님이나 전담사 선생님, 실무원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용을 합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의 교육 활동이나 교육적 판단이 존중받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기간제 할 때는 사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었거든요. 기간제라고 무시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저의 교육적 판단이나 제가 추구하는 교육 활동을 거의 못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스스로도 내 교육적 판단이 맞는 건가? 늘 확신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실 환경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제가 아닌 신규 교사로 임용이 되고 나니까 저의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저의 교육적 판단을 믿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교사로서 현장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살짝 수직적인 관계, 조금은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경력이나 실적에 따라서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저보다 경험도 훨씬 많으시고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저를 똑같은 위치로 대해주신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아직 임용이 되고 난 뒤에 유치원 현장을 완벽하게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임용되고 나서 전에 방과후로 일했던 유치원에서 한 2주 정도 교육과정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공립유치원 교사로서 현장 만족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현장에 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느낄 것 같은데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인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살짝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유치원 교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대학교 4년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유아교사로서 전문성도 쌓았고 나름 수석 졸업도 하고 임용고시도 합격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한 만큼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아직도 저는 이 부분이 제 스스로 조금 딜레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단점은 이런 사회적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로서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까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 말씀처럼 임용에 합격해도 여전히 힘든 아이들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모든 선생님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역량이 부족한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내가 인지를 하고 스스로 더 좋은 역량을 갖춘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면 그 과정에서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혼자 여러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아는 선생님이나 경력이 많으신 선배 선생님들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여쭤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배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힌트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제 교육 현장에 적용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사적인 질문인데 공립유치원에서도 사진을 수백 장씩 찍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죠. 이것은 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매주 1회씩 사진을 올리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거기에 아이들이 모두 한 번씩은 골고루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찍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쁜 날에는 아예 못 찍는 날도 있었어요. 제가 사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은 안 가봐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공립유치원 다니는 선생님들께는 사진으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유치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선생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